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중국 자동차 체인 전반에 걸쳐서 수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악재 기사죠. 이 기사 때문에 지금 뭐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한번 그 기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니오랑 샤오펑이랑 리오토 이게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그룹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 경제 성장치랑 이런 뭐 실적 있잖아요. 실적. 지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이나 25년에는 추정치가 낮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기사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상하는 모건 스탠리 팀에서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23년에 판매 실적이 좋았던 요인은 처음에 첫째로 경제 성장 둔화 속에도 소비를 지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보다 공격적인 전기차 제품을 출시로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OEM 간의 가격 경쟁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 업스트림 공급망에 전달됨.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요 OEM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로 수출이 탄탄하다. 이것 때문에 23년에는 많은 성장을 거뒀지만 자동차라는 게 전기차도 물론 똑같죠. 고가 소비 품목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과 함께 어느 정도 교체 주기를 따르며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있고 경제 성장과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고가 품목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또 둔화가 되고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은 판매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EU 보조금 조사와 그다음에 해외 공장 자본 지출 주기로 인해서 수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니셔티브가 결실을 맺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금 이 팀은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24년에도 치열한 가격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뭐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니오토, 샤오펑, 니오가 또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쟁이 치열하면서 이게 가격 경쟁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좀 니오나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 뭐 비아디 뭐 등등 영향을 받아서 좀 빠진 지금 상황이다. 어제 막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도 있잖아요. 테슬라도 왜 잘 못 갈 것 같냐 이렇게 예상이 나왔는데요. 그 예상이 뭐냐면 올해 전기차 세계 성장 전망 있잖아요. 이게 7% 성장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축소로 성장이 둔화가 될 것이다. 이게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경제 선망치가 죄송합니다. 경제 성장치가 이게 보니까 보조금 삭감 각 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지난해보다 성장이 둔화할 것이다. 전기차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뭐 침체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성장률이 좀 침체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쭉 보면은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가 최신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전기차 시장은 27.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같이 전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치가 둔화된다. 원래는 뭐 40% 50%씩 전기차 이런 시장이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 성장치가 줄어든다. 그래서 뭐 보면은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보조금 축소와 높은 금리로 인해서 수요 부담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테슬라도 잘 안 팔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따로 다른 거는 부족한 차량 선택권, 그다음에 차량 옵션이죠. 그다음에 불편한 충전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북미 전기차,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전기차 시장은 26.8% 성장이 예상되지만 전기차 보급률은 12.5%에 그쳐 중화권과 유럽에 비해 낮을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성장 전망이 낮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전기차가 오르려고 한다고 하면은 홍콩 ELS 이게 조금 해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ELS가 홍콩 H 지수, 그러니까 홍콩 지수에 근간을 둔 이런 투자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고점에 많이 물려 있어서 이게 아마 이걸 털고 가야 주가가 상승하고 홍콩 지수든 중국 지수든 상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영상 내일이나 오늘 말하는
하려고 하거든요. ELS 이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주가 지수에 투자한다 하면은 미국 주가 지수 있잖아요. 미국 지수 추종 그거 말고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뭐 다른 거는 그냥 조금의 돈으로 분산 투자 개념으로 하시고요. 미국 지수 추종 아니면은 어떤 뭐 홍콩 지수나 아니면 뭐 중국 지수나 이런 거에는 그냥 소액으로만 하셔라. 이거 뭐 몇 억씩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몇 억씩 들어가지 마시고 소액으로 하시고요. 이제 미국 주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이랑 S&P 500이 그야말로 급등을 했는데 나스닥 종합이 2.2% 오르고 S&P 500이 1.41%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거가 지금 보니까 사우디가 지금 가격 대신 점유율을 선택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5% 폭락하면서 이것 때문에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쭉 보니까 선물 계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원래 오일 쪽에 원자재 선물 계약이 있잖아요. 이거를 봤는데 지금 사우디 아람코 있잖아요. 사우디 아람코가 전날에 아시아 고객에 대한 공급가를 2달러 인하하면서 이 가격 급락세가 발단이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아시아의 가격을 내리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중국이 지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지금 오펙 감산에 대응해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유가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도 빨라질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가 된다.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해야 아마도 이게 주가가 더 오르고 전기차 관련해서 이게 주식들이 많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조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코 이런 하락 때문에, 유가 하락 때문에 지금 뭐 증시에는 좋은 작용을 해서 지금 보면은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파란불 뭐 이거 다 녹색이죠. 푸른 초장이죠. 지금 보면은 마소, 엔비디아, 특히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뭐 아마존, 구글, 메타, 페이스북, 테슬라도 뭐 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애플, 뭐 테슬라, 엔비디아가 6.43% 올랐고 구글이 2.29, 뭐 다 이렇게 올라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도 2.07% 올랐고, 세배 레버리지 TQQQ도 6.02% 오르고 S&P 500도 1.43%,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3.26%, 그 다음에 속슬 필라델피아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도 9.64% 이렇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 보니까 PC용 AI 칩 3종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또 급등을 했다. 야, 요즘 24년도도 AI와 로봇 이런 게 지금 강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또 테마로 또 잘 갈 것 같다. 로봇도 그렇고 같이 자율주행까지 해서 이 세 개 테마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이 테마의 중심이 있는 게 또 엔비디아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얼마까지 갈까? 그게 참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또 호재성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 2% 목표가가 가는 중이다. 그래서 승리선은 아직 이르다 이렇게 했지만 역시나 인플레 2% 목표로 가고 있다는 이거를 좋게 받아들여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차이나 전기차랑 뭐 테슬라랑 여러 가지 투자하지만 안전빵이라고 하죠. 안전으로 미국 지수 추종 있잖아요. S&P 500이랑 나스닥 100 이거를 좀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미국도 고금리 때문에 오피스, 특히나 제일 약한 고리죠. 지금 상가나 오피스 이쪽이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1979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 국한된 일만이 아니라 한국도 충분히 이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부동산이,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한국 부동산은 이제는 끝났다. 금리 인하가 돼도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은 이제는 경제 성장률도 꺾이고, 그 다음에 인구도 저출산으로 거의 뭐 이제는 하락으로 이제 나락가고 있잖아요. 나락가는 수준인데, 이렇게 나락이 간다고 하면은 결국 부동산 관련해서도 경제도 아마 식을 겁니다. 미국은 만약에 이게 고금리 때문에 오피스나 상가가 지금 공실률이 높아진 거지, 얘네들은 만약에 이제 금리를 낮추고 한다고 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금리를 나중에 낮추더라도 경제 성장치가 줄어들고 저출산 때문에 결국은 수요자들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부동산이 정말 위험하다. 이거를 제가 매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도 마련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안 돼서 죄송한데 이렇게 계속
틈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아니다. 한국 주식도 앞으로 몇몇 주식들 빼고는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니까 폭스바겐이 뭐 춥다고 하니 알아서 자동차 온도를 올려주는 뭐 이런 챗 GPT를 탑재한 이런 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도 뭐 미국 라스베가스에 개최된 CES 2024에서 뭐 이런 기술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도 이제 뭐 이런 전자, 뭐 전기차 이런 최첨단 자동차로 가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마도 엔비디아나 퀄컴 반도체나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런 챗 GPT를 돌리려고 하면은. 그럼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뭐 이런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테슬라는 물론 전기차 주식이지만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나 이런 관련 주식들은 앞으로도 잘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탑 10, 차이나 전기차 뭐 다들 지금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올랐다. 뭐 차이나 전기차는 어제는 급락을 했지만 또 오늘은 소폭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여기서 7,000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잡아서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꾸준히 분할 매수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24년 신에너지차 있잖아요. 신에너지차 중국 전기차 기업 목표 있거든요. 브랜드 목표를 지금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비아디를 한번 봅시다. 비아디가 2023년에는 작년에는 302만 대를 팔았는데 올해는 500만 대까지 팔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고요. 체리 자동차는 올해는 400만 대까지 팔겠다. 작년에는 188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여기 테슬라는 작년에 180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 올해는 220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뭐 지리 자동차는 190만 대, 그 다음에 리오토는 80만 대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는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세웠다. 근데 달성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아디 주식 매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비아디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100주 중국 증시에 상장된 비아디 주식 100주를 매수했거든요. 매수했습니다. 저 이거를 매수했는데 뭐 190 위안이라고 하죠. 이거 위안이라고 있죠. 190 위안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1% 올랐네요. 1% 올랐다. 그래서 저는 비아디 이거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 지금 너무 저평가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 주식을 저도 꾸준히 모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것도 한번 100주 샀으니까 이게 100주씩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한화로 한 350만원에서 3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살 때 360만원씩 들어서 그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를 분할 매수해라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그냥 한 주 100주 샀다. 한 주가 아니라 360만원 정도 비아디 주식을 샀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10년 뒤에는 얼마가 될지 한번 기대가 된다. 10년 뒤에 진짜 한 10배가 올라서 3,600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는 장기 투자 용도로 그냥 적금이다 생각하고 뭐 360만원 넣어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또 1년 2년 지나서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 얘기를 좀 해보죠. 자, 비아디가 나트륨이온 배터리 소금으로 만드는 거죠. 그거 지금 30GWh 생산을 위한 100억 위안 프로젝트 들어갔다.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기사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설 착공했다. 그래서 이제는 비아디도 이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다. 이제는 LFP 배터리를 넘어서 인산철 배터리를 넘어서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JAC 그룹 있잖아요. JAC 자동차도 이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를 출시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은 배터리팩 용량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쭉 보면 230km 갈 수가 있고요. 20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이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소형차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 소형차 자동차, 소형 전기차 가격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1,000만 원대 정도로 쌀 것이다. 왜냐? 나트륨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희나 배터리라고 여기서 원통형 셀을 만드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개발되면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쭉 보면은 인산철 배터리에 비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장점이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그 온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20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0도에서도 92% 이상의 용량을 유지하고 있는 저온 성능이 좋다. 저온 성능이 LFP 배터리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는 20분 만에 10에서 80%로 충전이 가능하고 15분 만에
30에서 80%로 현재 주류 LFP 배터리 충전 속도의 2배인 더 빠른 충전 속도를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싸고 온도에 대한 저온에서 성능이 더 좋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당연히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작고 아직은 좀 더 기술 개발을 해서 이 주행거리를 늘려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가격이 LFP보다 싸다는 게 더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디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녹다운 키트가 초기가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태국으로 배송이 돼서 태국에서 이제 돌핀을 3월에 생산 라인을 할 거다. 롤오프인데 이게 중단이라고 또 계속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중단이 아니라 생산 라인을 돌릴 것이다.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아디는 태국에도 전기차 공급망을 구축 예정이다. 그래서 슈퍼 충전 네트워크도 물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서운 게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자동차만 팔아먹고 인프라에는 뭐 무덤덤하죠. 인프라는 전기차니까 충전소 까는 거는 무덤덤하죠. 근데 얘네들은 충전소까지 더 많이 깔아주면서 여기 뭐 태국에 이런 전기차 인프라도 깔아주면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이래서 무서운 거다. 그래서 녹다운 키트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비아디 부품을 가져와서 태국에서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관세에서 태국에서 생산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나 이런 혜택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태국에서 이렇게 부품을 중국에서 가져와서 태국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낸다. 그러니까 지금 태국의 판매량도 계속 높죠. 그래서 비아디가 태국에서 4,100 그러니까 12월에만 4,124대의 전기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대비 감소를 했지만 역시나 많이 팔리고 있고 브라질은 이제 최대 수출 시장이다. 비아디의 최대 수출 시장이고 돌핀과 아토3 그 다음에 실 이런 걸로 증가로 태국 시장 점유율이 비아디만 해서 44.5%다. 전기차 점유율이 44.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돌핀이 단연 1등이죠. 그 다음에 네타 V가 1398대, 그 다음에 실이 1265대, 오라 쿠켓이 919대, 그 다음에 아토3가 721대, MG, 테슬라 모델 Y, 모델 3, 그 다음에 MG EP, 울링 자동차, 그 다음에 MG 맥서스, 비아디, 그 다음 BMW. 여기에 한국차가 없죠. 한국차가 안 팔린다. 테슬라는 있다. 테슬라는 있고 거의 다 중국 차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태국 시장을 거의 먹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비아디에 또 이 위장막을 한 이런 픽업 트럭 프로토타입이 이게 중국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호주에서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스파이샷이 촬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지금 전기 버전이랑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 버전이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그래서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이거를 아마 팔려고 생각 중인가 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도 지금 중국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는데 이런 위장 스파이 사진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순수 전기차 모델로는 이 픽업 트럭이 25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제는 픽업 트럭까지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랑 뭐 지금 여러 전기차 업체들이 12월에 너무 많이 급증을 했어요. 주문을 많이 여기다 땡겨 잡아서 지금 1월 달에는 갑자기 주문이 30%에서 40% 감소를 했거든요. 12월 대비.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적을 달성을 하려고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지나면 이렇게 회복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아디에서 16일에 주요 기술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다스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스마트카 기능을 홍보하는데 끔찍한 일을 해왔지만 엄청난 일을 해왔지만 끔찍한 일이 아니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술 공개는 보기에 꽤 좋습니다. 그래서 덴자 브랜드 있잖아요. 덴자 브랜드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좋은 언론과 소셜 미디어 보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고 비아디가 이제는 16일 날 주요 기술을 공개한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사가 있는데, 비아디랑 니오랑, 지금 실리콘 카바네이트 하프 브릿지, 이 패키징 있잖아요. 정확하게 저도 이 기술은 잘 모르겠으면 제가, 공대, 이쪽 계열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무슨, 이 반도체 이런 거겠죠. 반도체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품 개발을 니오랑 같이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더 성능이 좋게 만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실리콘 카바네이드 모듈이 이렇게 나오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 나오면서 점점 이렇게 기술 발전이 되고 있다.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1년 지나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는 과연 이런 발전을 할까요? 국내 자동차는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국내 전기차는 끝났다는 얘기가 다 이런 기술 개발이 중국을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지만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중국을 못 따라간다. 그래서 좀 암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지금 보시면 전기 이륜차도 비아디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마 일렉트로닉 스쿠터가 최초로 비아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 이런 배터리를 해서 주행거리 500km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업체들도 서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로보센스나 허사이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여기에 하웨이까지 가담을 해서 점점 더 라이더 생산은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점점 무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라이더 생산 있잖아요. 로보센스의 라이더 생산만 보면은 월간 판매량이 7만 대에서 이제는 4분기 판매량이 15만 대, 그 다음에 23년에 판매량 초과돼서 25만 대, 이렇게 이 라이더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은 그 기술력이 어디 가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 살아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사이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허사이 테크놀로지가 최고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와 획기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 최고의 글로벌 자동차라고 하는데 어디일지 모르겠어요. 독삼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디인지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요. 이런 지금 허사이 테크놀로지나 이런 자율주행 업체들의 이런 기술 개발이 점점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은 못 따라오게 돼 있다. 자율주행에서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에 니오 있잖아요. 니오에서는 이 스마트폰도 출시했거든요. 니오폰이라고 해서. 근데 갑자기 여기 스마트폰 지금 책임자가 사퇴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왜 전기차 기업이 스마트폰 전화기를 왜 만들어내죠?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거는 역시나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얘네들 있잖아요. 니오나 이런, 그 다음에 비아디도 아마 전기차에서 이제 전자도 있으니까 이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리자동차, 지리에서도 원래 예전 그 지리에서 인수한 스마트폰 업체가 있거든요. 메이주라는 업체에서 이제 또 지리의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만드냐, 전기차 업체들이 왜 만들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웨이에서는 오히려 이제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이런 거는 결국은 전기차 자체가 이제는 기계에서 전자로 넘어왔다. 그래서 전자 제품이다. 이렇게 다들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통합 OS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개발하면서 이런 니오에서는 이런 폰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얘네들은 기술의 정점을 달리면서 진짜 생산의 끝판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다 소프트웨어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 이것도 미쳤습니다. 지금 지리 자동차 있잖아요. 지리 자동차에서 갤럭시 E8이라고 해서 E8 이 모델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전기차 세단인데 여기에 통신할 수 있는 위성 통신을 갖추기 위해서 위성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는 보면은 22년에 9개의 위성을 발사했고요. 11개 추가로 곧 출시 예정이다. 곧 발사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리 자동차는 25년까지 72개의 위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통신을 자주 할 수 있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양방향 위성 메시지 교류 이런 걸 하고, 응급 서비스, 차량 상태의 데이터 지원 이런 거를 수시로 자동차랑 이 위성이 통신하면서 할 수 있게 이런 구축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쳤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랑 하웨이랑 비아디도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미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리에서 또 자동차가 나오거든요. 지리에서 갤럭시 라인업, 이거 지금 이게 위성이랑 통신이 될 수 있는 세단이거든요. E8이라고, E8이라는 이 자동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얘네들 미쳤죠? 이런 기술력이.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따로따로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이것도 영상도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이게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조금 슬프지만, 그래도 이게 미친 게 뭐냐면은 지리 자동차에서 이 위성 통신이 되는 이 세단이 나오는데, 갤럭시 E8이 있거든요. E8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출시가 되는데 가격이 미쳤죠. 시작 가격이 23,600달러. 그러니까 3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자동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이 안 된다. 미친 거 아닙니까? 3천만 원이 안 되는 모델이, 전기차 모델이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얘네들 뭐 기술력, 와 진짜 미쳤습니다. 3천만 원이 안 된다고? 이 기술력을 갖춘 이런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전기차 이런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런 들어가는 이런 플랫폼 기반을 갖춘 전기차가, 그리고 지금 3.49초 만에 제로백이 되는 이 전기차가 3천만 원 이하다. 2천만 원 후반대 나온다. 나 진짜 이거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지?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올까? 과연 국내 전기차 업체들은 얘네랑 경쟁이 가능할까? 이 스펙대로 나오면은 과연 경쟁이 가능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는 수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낮은 버전의 이 반도체를 수출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낮은 버전의 반도체는 중국에서 이제 경쟁률이 없다, 경쟁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왜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바이두 이쪽에서 많은 지금 개발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뭐 하위 제품 이쪽은 아마도 많이 개발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오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토도 진짜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진짜 중국 전기차 이거 우리나라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 이 보세요. 자율주행이 나오는 기술력 보세요. 이 라이다 기술력을 또 탑재를 해서 여기에는 엔비디아의 2025년 모델을 겨냥한 드라이브 올인이라는 주행 시스템 이런 게 들어간다 나와 있으면, 이런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서 더 많은 지금 이런 뭐라고 해야죠? 자율주행이 할 때 더 많은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자동차들은 뭐 센지 칩 나왔잖아요. 지금 니오에서 여기에서 이게 5나노 공정으로 제작해서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 리오토는 아까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퀄컴 반도체가 또 다른 데 질이나 이런 데는 또 퀄컴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고, 엔비디아 칩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나라 업체는 뭘 하고 있을까? 참 의문이다, 의문. 진짜. 그래서 이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논외인데 뭐 국방 박람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무인정이 20톤부터 100톤에 이르기까지 위상 배열 뭐 수직 미사일 발사 시스템, 어뢰 발사 시스템, 선박 기반 드론 뭐가 무서운 게, 얘네들이 제조업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인 수상 드론까지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없이도 이게 자동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군 전력에서 만약 이런 무인 수상 드론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미국의 뭐 이런 있잖아요. 미국의 큰 함대 이런 데가 과연 이거는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한 막 1000대 만들어서 1000대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지금 함선에 1000대를 보내버리면 그걸 다 막을 수가 있을까? 미국의 이런 제랄드 포드원 뭐 이런 함대 있잖아요. 이런 뭐라고 하죠? 큰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 이런 게 과연 이런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있을까? 뭐라고 해야죠? 물량 공세를 막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꾸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저도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이 바다 해상에서, 특히나 대만 때문에 대만을 두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대만 선거가 지금 1월 중순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싸운다고 하는데 무서운 게, 중국이 워낙 제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은 워낙 인건비가 높으면서 제조업을 다 해외로 내주고, 특히나 조선소 이쪽이 가장 저임금에 하는 조금 3D 업종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다 해외에 내주면서 미국의 조선소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소의 제조 능력은 10만 톤이라서 중국이 이거에 232비엔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납니다. 만약에 둘이 붙는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예상인데, 붙고 나서 장기전으로 갈수록 과연 물량 공세에서 미국이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많이 또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제관계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워낙 제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쭉 보면은
전기차 생산도 지금 미쳤죠. 지금 전기차 생산이 다른 이런 전기차 생산이랑 그 다음에 슈퍼차저 이 생산 지금 보면은 다른 뭐 전 세계를 다 합쳐도 중국이 두 배다. 전 세계에 이런 뭐 전기차 충전소를 다 합쳐도 중국의 생산량의 2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생산력을 갖춘 데가 지금 중국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 보면은 제발 중국이랑 미국이랑 붙으면 안 되고 서로 좀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레이톨 모터스에서 24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조립 예정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공장 짓기에는 지금 조금 느리니까 아예 그 지역 공장을 섭외를 해서 그 있잖아요. 부품들만 가져가서 거기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금 일단은 수출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비아디도 태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이 지금 그레이톨 모터스가 이걸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녹다운 키트를 가져가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샤오미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거리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샤오미가 진짜 꿈도 야무지다. 진짜 샤오미도 전 세계 브랜드 탑 5 안에 든다고 했었나?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샤오미도 이 Q&A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샤오미 차량이 다 다닐 수 있게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레이진 회장, 샤오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도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1월에서 11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보니까 CATL이 37.4%로 1위고 그 다음에 비아디가 15.7%로 2위, 그 다음에 LG엔솔이 13.6%로 3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파나소닉, SK온, CALB, 삼성 SDI, 그 다음에 고션 하이테크, EV에너지, 파라시스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다. 전 세계 탑 글로벌 점유율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외한 글로벌 점유율도 한번 나중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관계, 국제정세, 지정학적 위기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새로운 무역 전쟁을 지금 미국이랑 서방 국가랑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는 제조업이 고부가 가치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나 로봇, AI 이쪽으로도 얘네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걸로 보면은 이제 미국, 유럽, 기타, 일본까지 그리고 한국까지도 더욱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중요하죠. 미국 공화당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 개선을 의미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유럽은 자원, 기술, 시장을 통해 더욱 통합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랑 만약에 친해진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원래 유럽이 원래 러시아를 값싼 이런 원자재나 이런 시장을 원하기 때문에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와 유럽은 또 친해지게 되고 결국은 또 이제 중국을 이제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러시아는 분명히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러시아의 그 가스와 에너지의 중요한 지금 소비자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유라시아 철도와 대륙의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유럽까지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미국이 국제관계에서 고립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랑 이게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는데 여기 주변 국가들은 다 친러시아 그쪽 국가들이고 인도는 중립이라고 쳐도 이쪽 동남아도 거의 중국이 거의 친하죠. 중국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쪽 관련해서도 점점 이제 프랑스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독립을 하면서 러시아나 중국 애들이 들어오고 있고 중동은 이미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랑 더 친해지고 있죠. 이쪽도 그렇고 남미도 이미 중국이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여기에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곳이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 남았는데 유럽도 이제 러시아랑 만약에 다시 또 가스 파이프 계약하면서 러시아 이런 가스와 자원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도 이제 러시아 중국이 차지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만 외딴 섬이죠. 이거 대륙이긴 하지만 외딴 섬에서 고립되고 얘네들끼리는 잘 교류하면서
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점점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서 그냥 중국도 투자하고 있고 미국도 당연히 미국은 저렇게 고립이 된다고 해도 자원도 많고 뭐 기술력도 좋고 그다음에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이민자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강대국으로 남을 겁니다. 왜냐 사우디도 지금 뭐 계속 돈을 잘 벌고 부자 국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계속 부자 국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미국이 주도하던 이런 세계 패권 이런 게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많이 조금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뭐 저만 예상한 게 아니라 레이 달리오도 예상을 하고 있고 여러 경제학자들이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제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의문이고 정말 궁금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여러 국가에 다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국가들은 중국 전기차죠.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고 인도에 투자하고 있고 미국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